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두 가지 준비해봤고요. 먼저 생각해볼 거는 요즘 금투세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금투세가 뭔지, 그리고 무엇인지보다도 중요한 거. 그래서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인데? 라는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밥 굶어도 명품은 있어야 돼. 명품. 이런 소비에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환호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민낯을 알 수 있는 좀 부끄러운 그런 내용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얘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예 아니면 시행? 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쏠린 눈, 여러 가지 금투세에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금투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이목을 집중하고 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금투세가 뭘까?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자, 돈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내가 소득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 이게 그거예요. 금투세가. 과세 기간 동안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상계를 해요. 벌은 적도 있을 거고 잃은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번 돈, 잃은 돈, 더하기 빼기를 막 해가지고 토탈 진짜로 순수하게 벌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 그럼 항상 부과를 하겠냐? 아니, 그건 아니고 5천만 원을 초과하면 네가 번 돈, 잃은 돈 더하기 빼기 했을 때 벌은 게 5천만 원을 초과를 하면 세금 22%를 내. 그 얘기예요. 3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27.5%를 내고. 그러니까 많이 벌면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여기서 외국인하고 기관은 제외입니다. 그냥 순수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투세가. 여기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수익이 5천만 원 초과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일 겁니다. 개인 투자자 상위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금투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또 하고 있냐?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은 야, 이거 폐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폐지라고 하죠. 폐지. 지금 이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를 통과를 해서 22년도에 유예를 한번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25년도에 도입이 실시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은 야, 안 돼, 안 돼. 폐지해야 돼. 이거는 지금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도입을 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좀 많이 갈려요. 지금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야. 어? 유예를 좀 더 하자라는 생각이 있고, 야, 무슨 소리야. 한번 유예했잖아. 국민들도 인지할 만큼 했단 말이야. 바로 시행해. 라는 쪽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래, 시행은 하는데 야, 우리 내용 조금 조정해서 하자. 5천만 원에서 바로 부과하지 말고 1억 이상으로 바꾸면 어떨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꽃놀이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자, 금투세 가지고 민주당 니네들 내부적으로 분열 좀 더 심하게 일어나봐라. 한번 지켜보자. 지금 이런 형국으로 정치권에선 돌아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금투세를 찬성하는 쪽 입장도 한번 우리가 들어볼게요. OECD 35개국 중에 대부분이 금투세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포함해서 3개 정도 나라인데 나머지 나라는 뭐 금융실명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도입하려고 했다가 너무 된통 크게 뒤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나라도 있긴 한데 어찌 됐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투세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금융실명제가 아주 잘 돼 있는 나라고요. 주식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산 시스템도 엄청나게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연간 5천만 원 초과의 금융투자 소득을 내는 개인 투자자는 1%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99%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법안이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조세의 기본 원칙을 지킨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 이거는 기본 사항을 지키게 되는 그런 일이다. 무조건 찬성이다. 그리고 조세 기본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하고 주식 건정성이 확립이 된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세력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돈으로 장난을 칠 수 있잖아요. 주식 같은 거에. 그러면은 솔직히 주식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규모가 작은 주식 가지고 장난질 치면은 돈 벌기 쉽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금투세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이런 장난질 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서 건전성이 확립이 된다. 이게 금투세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반대한 입장은 뭐냐? 한국은 금융 역사가 아주 짧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금융 후진국이다. 이거에 대한 뭐 예시로는 제가 테마장하고 주주 환원율 뭐 이런 것들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주주 환원율이 뭐냐면은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기업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새로 재투자도 해야 될 거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될 거고 은행 빚도 갚아야 될 거고 쓸 돈 다 쓰고 어이구 그래도 돈이 남았어요. 그럼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의 자금을 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을 해요. 우리 회사 주식을 회사에서 매입을 막 해요. 그 돈으로 순이익 돈으로. 그러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숫자가 줄기 때문에 한 주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값어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외국 같은 경우에는 90%의 돈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0%가 조금 못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죠. 더 웃긴 건 테마장이에요. 뭐 이거는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왔을 때 막 대선 테마 이런 게 이제 활개를 쳐요. 매번 테마는 대한민국은 그냥 테마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윤석열 대선 테마에 올라탄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었냐? 아무 상관이 없고요. 1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기업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파평 윤 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테마장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금융 역사가 짧고 문제가 많다. 이것도 어느 부분 저는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해요.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인하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증권거래세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살 때 팔 때 아주 조금씩 세금이 붙어요. 이런 것도 없애거나 뭐 없어지는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 컴퓨터 이용해서 AI 단타 매매를 국내로 유입을 촉구를 시키는 거예요.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 피해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보게 된다. 그 다음이 개인 투자자 상위 1%의 이탈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게 된다. 여기서 상위 1%가 굴리게 되는 돈이 추정 15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거다. 이거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로 다가온다. 이걸 꼭 해야겠냐라는 또 얘기가 있고 부자 감세 효과를 가져온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처음에 있는 자들 상위 1%에게 세금을 걷겠다라고 말하는 게 금투세인데 이건 또 반대 얘기예요. 부자 감세 효과가 뭐지? 그랬더니 사모펀드가 있어요.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적 모임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소수 개인들에게 비공개로 돈을 모아서 펀드 같은 곳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가 지금 기존은 최대 49.5%의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49.5%에서 27.5%로 한 절반 정도로 세금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모펀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소위 말하는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감세 효과를 주게 되는 그런 법안이다, 금투세가.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어, 이래서 찬성과 반대가 아주 강하게 격돌을 하고 있죠. 자, 지지든가 볶든가 싸우든가 말든가 그래서 나랑은 무슨 상관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의 염두를 두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자, 금투세가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 상위 1%의 자금이 해외로 엄청나게 나갈 거예요. 국내 시장의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러면 주식시장 자금이 엄청나게 이탈을 하면서 기업이 타격을 받아요. 개인 투자자도 타격을 크게 받지만 기업도 타격을 크게 받아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그러면 기업의 유동자금 축소로 인해서 당연히 고용시장도 악화가 될 거고 경기도 둔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기업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취업도 어려워지겠죠. 경기도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수많은 돈들이 해외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으로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봐도 드라마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또 할 위험성이 커요. 지금 부동산 가격 누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폭발시키는 기폭제의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 안 돼, 경기도 어려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또 더 오르는 효과를 내게 될 것 같다. 금투세가. 이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당론을 떠나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상황이 여러모로 되게 어려워요. 부동산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요. 금리도 조금은 높은 금리로 유지를 하고 있고 미국보다 낮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정말 힘들죠 지금. 이런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이 바로 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추진했던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갈리고 있는 그런 거예요. 금투세가 단순히 나랑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24일 날 민주당 토론회가 열린대요. 그거 좀 지켜보고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떻게 돌아갈지를 우리가 듣고 판단하고 대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금투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글로 한번 알려주시고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글로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그리고 다음 이야기. 중고라도 명품을 못 말리는 명품 사랑. 밥은 굶어도 명품은 사야 돼. 그냥 묻고 더블로 가요 그냥. 명품이 뭐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자,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명품 가방, 명품 시계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 고물가죠.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중고 명품 거래액이 급증을 해서 올해 1회에서 8월 누적 결제 금액이 무려 124%가 증가했대요. 근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품, 중고 말고 신품 구매 비율은 38.1%가 감소를 했대요. 웃기죠. 경기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가정, 경제 건전성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곧 죽어도 명품은 사야 돼요. 굶어 죽어도 명품은 사야 돼. 아, 우리나라가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자, 21년도 기준 유럽 전역보다 벤츠 S클래스가 한국에서 더 많이 팔렸습니다. carsalesbase.com 자료입니다.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인 명품 소비 지출 세계 1위입니다. 23년도에 미국 CNBC 방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었나? 왜 나만 이렇게 못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여지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파트, 차, 직장, 학교, 옷, 뭐 장신구 할 거 없이 보여지는 게 엄청 중요해요. 내가 내면의 아름다움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말이지 보여지는 게 되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0년부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1위 위험을 달성했습니다. 디지털 타임스 자료인데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삼냐에 따라서 우리가 1위일 수도 있고 4위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다 클래스예요. GDP 대비 빚이 많은 나라예요. 빚이 많다는 건 개인 순 자산이 적다는 소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차, 명품 시계, 어, 그러면 이렇게 사는 대한민국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하는지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6개국의 조사 자료입니다. 채널 A에 나왔던 자료예요. 정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순위 한번 보세요. 딱 한 개의 나라만 물질적 풍요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만 돈이 최고인 나라예요. 나머지 나라는 대부분이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뭐 돈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하지만 오로지 한 개의 나라, 한국만 물질적 풍요가 1위입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돈이 있어야 가족도 우리가 돌보고 건강도 지키지.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해 라고 했지만 이게 변명이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한국은 현재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급성장한 그런 경제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뭔가 우리의 이 내면의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권도 교육도 우리 스스로도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마치고요.
이야기 들어주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재밌게 영상 제작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회사에서 아니면 일반 주변에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부조리하고 여러가지 화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아래 보이는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인터뷰를 하고 구독자분들이 좀 모이면 생방송도 진행해서 실시간으로 통화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